자, 지난번에도 화제가 됐는데요. 국정원에서 공작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하신 최수영 선생 모셨습니다. 공작,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작원하고 공작관은 다릅니다. 공작원은 실제로 행동하고 침투하고 이러는 공작원이고, 공작관은 그 사람들을 지휘, 설계, 기획하는 그 요원이기 때문에 아주 국정원에서도 중요한 일을 20여 년간 했던 분인데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북파 간첩, 그다음에 포섭된 간첩, 뭐 종북 세력해서 이것도 엄청나지만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다시 말해서 중국의 로비를 받든, 네. 아니면 중국의 뭐 약점을 잡혔든, 네. 지원을 받든, 이런 그 중국 이 세력 간첩 활동하는 이게 또 많다면서요. 예, 제가 최근에 네. 지인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어요. 아, 네. 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네.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telligence Organization and Spy.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이에요. 네, 정보 조직과 간첩 활동에 대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이요, 대만의 군사정보부의 그 부사령관 지냈던 옥년경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어요. 아, 대만 장군이 쓴 거예요? 네, 대만 장군이 쓴 책인데. 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또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대만을 다녀오셨던 그런 무관들이 번역했어요. 예, 번역도 해서 나와 있고 그런데요. 이걸 보면은 야, 그 용케 번역했네. 네, 중국 공산당이요,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네. 1949년도 10월 1일 날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 딱 오성홍기를 올리면서 건국일을 선포를 한다고. 모태동 주석이 나와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를 하고, 그렇죠. 그간에 수고했던 많은 그 인민해방군 동지들을 칭찬하면서 공산당원들과 함께 아주 그 기쁨을 맞이하는, 그리고 1년 후에 대한민국을 또 침범하는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대만에 쫓겨난 그 장개석, 짱카이스라 그랬죠. 그 장개석 그 국민당 군과 그 정치 세력을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로를 과연 인민해방군 혼자서 했는가? 아니지. 아니죠. 그 아주 복잡단안한 그 현대사, 31년도에 그 일본이 만주에서 전쟁을 또 일으키고 또 이어서 37년에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중국의 백성들, 국민들도 일본한테 많이 죽고 했지만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소위 국공 합작을 하면서 일본과의 그 내전을 갖다가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공산당 요원들이 대만 쪽으로 쫓겨간 국민당 내부로 침투를 하고 또 장개석 군대에 침투를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정보 활동을 해서 체제 전복에 성공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요. 그러니까 제 공산당들이 공산주의, 꼭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런 거의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설령 지금 내가 힘이 약하더라도 합종 연횡, 뭐 중국의 전통적으로 손자병법도 있고 그런 그 모약 책략술이 많아요. 암수의 달인들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인 경험과 토양 위에서 이 스파이 활동이 아주 극상에 오르죠. 그러니까 그거의 완성작이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공산당이 만들어낸 중화인민공화국, 그 실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현존하고 있고. 지금도 걔네들이 더 강화된 영향력을, 스파이 활동을 지금은 아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그 하원 하나는 그 무슨 중국 아가씨한테 그 완전히 유혹당해서 넘어가가지고 거기 그 하원의원이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대요. 그러니까 다 준 거죠. 그렇죠. 침실에서 얘기하면요, 그냥 다 불게 돼 있어요. 고문 안 해도. 그렇지. 그게 미인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 우리나라도요. 중국의 그 인민일보, 중국 기관지죠.
인민일보의 인터넷 신문 인민망 네. 한국 대표로 온 쪼우이보가 있어요. 잘하시군요. 네. 네. 쪼우이보가 이게 예. 스파이 활동을 하는 의혹이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예. 얘기를 했더니 네. 예. 그 중국에서 예. 중국은 자본이 많잖아요. 그 로비 예. 자금이. 예. 우리나라에 내 얘기는 안 할게요. 제일 비싼 로펌. 네. 그 세계적인 로펌입니다. 거기를 돈 주고 용역을 해서 이봉규를 고소를 해서 아니 어떻게 지금 미녀 스파이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검찰이 미녀 스파이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조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 돈에 그 굴복해서 저를 고소해서 경찰에 조사받아 검찰에 조사 자, 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여성 공작원들을 쓸 때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나라 침투 대상 지역에 네. 공부를 시키러 보내요. 쪼이보도 그래요. 예. 쪼위보도 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인 걸로 내가 알아요. 예? 쪼위보도 그리고 그래. 예. 여기 한국의 런민망, 예? 인민망, 인민망의 런민왕이라고 여기 하는 거기 한국 총 대표로 대표지요. 있다고. 예. 그런데 또 미인이야. 그럼. 이게 좀 미인계의 또 기본은 미인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네, 맥혀.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렇지. 예.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대학 총장님들, 뭐 무슨 뭐 이렇게 기관장들, 예. 이 친구 그 쪼위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녹지다. 30분 내로 다 녹아요. 다 녹아요. 네. 그리고 밥을 사주고 술을 사줍니다. 네. 그런데 미인이 네. 밥 사주고 술 사줘. 그러면 헷가닥 하는데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면 네. 그냥 무장해제죠. 뭐. 그냥- 아니, 미인을 위해서 저 밥도 사고 술도 남자가 사야 되는데 아주 반대로. 그 효과 만점이에요. 만점이죠. 근데 거기 이번에 제가 소개한 이 책자입니다. 네. 예? 중공 칭바오 주구주 위 찌엔디에 중국말도 호뚱이라고 잘하시네. 예? 예. 이런 책인데 여기 보니까 이 중국의 정보기관이 네. 당에 소속된 거, 그다음에 군에 소속돼 있는 거, 또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데 중국의 시스템은요. 예.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이 있죠. 그다음에 일단 예. 뭐 다른 행정부에 있는 공안부, 네. 안전부, 무장경찰, 뭐 국가기율검사위원회, 검찰, 법원 이런 거 전부 다 그 정법위원회라는 데 속해 있어요. 네. 그게 전부 다 뭐냐? 당에서 당이 자꾸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려면 네. 국가의 핵심 지도층에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네. 거기에 먼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가지고 차이나 2025 해가지고 10개 항목 분야가 있어요. 네. 그거를 달성을 25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5년까지. 거기 항목들 보면 우주, 항공, 농업, 의료, 교통, 통신 뭐 완전히 첨단 통신이에요. 예? 원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더라고.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거와 달성 목표를 sab았다는 건 뭐냐?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도둑질해 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대비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중국의 당이 중국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조직이 있어요. 예. 대외연락부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대외연락부에 한국 처장이 예. 돈으로 매수됐다는 부분이 나와. 그 책에. 예. 이게 뭐냐면 대만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렇죠. 예. 대만 사람이 쓴 책에 중국 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네. 한국, 대한민국에 의해서 매수됐다. 이게 뭐냐면 돈으로 녹여졌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 이거 전문 분야는 중국인데 예. 어떻게 중국 공산당 그것도 고위급 한반도 그 담당 핵심 간부가 역으로 또 매수가 됐냐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중국 당 대외 연락부 사람을 매수한 한국 측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역으로 또 이중 스파이로 또 그렇지, 이용하나? 역용하야지. 그게 바로 이 모반과 전문 스파이의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안 걸렸겠어요? 예? 걸리지. 왜냐하면 너 어떻게 스파이 활동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네. 너 죽을래? 아니면 그러면 저쪽을 가져와. 그리고 저쪽 거를 그리고 살려줄게. 협박할 때 예.
이제 우리가 겪어보는데 예. 이제 머리에 좀 먹물이 들어가고 지식 분자일수록 그 한두 대만 때려버리면요. 예.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 중국 이 소위 정보기관에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역용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파트에서 나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100% 걸려들었다고 보고 그 뭐 걸려들었어. 그러면 계속 두들겨 패기만 할까요? 아, 이거 돈도 주고 그래. 뭐 좋은 거 다 이게 그 대가를 충분히 또 주죠. 야, 내가 너한테 뭐에 돈 줄 테니까 대가. 계속해서 진급해. 그럼. 기왕이면 뭐 장관까지 하고, 어디 회장님까지 가고, 대신에 말이야, 우리 큰 집에다가 충성해. 예, 그렇지. 내가 안 불 테니까 말이야. 대신에 말 잘 들어라. 알았지? 하고 또 탁 돈 주고 말이야. 그렇죠. 그럼 또, 예,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또 와서는 말이야. 그렇지. 뭐 전문가인 양 떠드는데, 제가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우리 공작관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네 거기 나가서 얘기해줘서 참 고맙지만, 반면에, 무슨 외교안보 전문가라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 좀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공작가님들 말씀이, 국가의 외교라는 것은 말이야, 이 아름다운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다고 비유를 해라. 응? 밑에서는 발이 그럼 우아하고 멋진 모습으로 탁 물가를 헤엄치지만 그 밑에서 그게 안 가라앉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이 물갈퀴질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이제 저 국정원에서 하는 일. 그렇죠.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외교는 아주 컬러풀하고 아주 스플렌디드하고 뭐 뭔가 고저스하고 막 엄청난 것 같아. 근데 사실 별게 없어. 소문난 제 먹을 떡 없다고. 실제로는 밑에서 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병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지 뭐. 미국, 이스라엘 뭐 그렇죠. 옛날 구소련 이런 데란 말이야. 영국 뭐 이렇게. 늘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예. 뒤돌아서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그렇지. 지금 그 제가 말씀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 전설의 공작관 두 가지 경우만 내 사례를 해볼게요. 이게 공작이라는 게 어떤 무슨 뭐 사업 여건이라 이런 데 편성하는 게 우선 가장 초보적인 단계지만 조금 더 높아지면 플래닝 단계예요. 기획을 한다고. 좀 더 나가면 이제 국가 단위에, 더 나가면 이제 범세계적인 단위로 공작 사업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서울 올림픽을 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90년도에 그 북경 아시안 게임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때 그 대표단 형식으로 왔었어요. 그때 왔던 사람들 뭐 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 동생 할 수 있지만 이름은 내 공개 못 하겠고. 그때 그 사람들을 섭외하고 조정하고 소위 92년도 8월 달에 한중 수교할 때까지 그 험난한 길을 깔고 그 자갈밭길을 그러니까 일종의 포섭 작전이 아스팔트로 만들고 포섭 작전. 그 최고의 당대 공작관이 있어요. 그 외교부에서 뭐 거기 대사하고 이런 사람들 뭐 자기 중국 전문가라잖아. 그 선배님 앞에서는 중국말 꺼내줄 수가 없어. 왜? 그 중국말이 수준이 낮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 선배님은 중국 사람 수준이구나 그냥.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누구야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그 시절에 그 박철원이라 그러면 나른을 새도 떨구는 그렇죠. 그런 황태자 역할을 했는데 이인자였죠. 그 박철원 선생께서 이 북방 사회주의 국가 상대로 그 외교 했죠. 그거 이걸 펼쳐 나갈 때 이 중국과를 사실은 우리 국정원에서 했다고. 당시 안전기획부. 그 결과로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인 규모의 일을 하고서도 아이고 선배님 그때 참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그게 근거 없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할 일 했다 이거지. 겸손하신 거야. 당연히 내가 할 일 한 건데 무슨. 전설의 공작관. 무슨 뭐 그 외교라는 것도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외무고 시보면 그 외교할 줄 압니까? 아니 최수영 선생이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아니 뭐 저도 어쩌다 거기 나왔지만 어쩌다가 서울대 나오셨는데 그 서울대학 나온 아이들은
평생을 그 싼 학비로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과 역사 앞에 부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 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 그럼 고시 보고 갔다 그래가지고 또 뭐 2년, 3년 유학 가서 골프나 치고 놀고 와가지고 현지에 가서 뭐 학위는 받아오는데 그 뭐 주연 자리에 들어가지고 통역하라 그러면 통역 못해요. 예? 특히 고시 본 애들이 게 많아. 예. 우리 뭐 정보기관 아닌 줄 알아? 아니 유학 갔다 와도요 통역 못해요. 안 돼. 그 통역은 예? 그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갈 때는 아유 선배님 가서 정말 피눈물 나도록 노력해서 돌아오면 제가 바로 동시통역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돼. 이거 어려워요. 예? 어려워. 동시통역 그런 어렵습니다. 놈이 없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중국에서 예. 2008년도 중국 북경올림픽 하기 전에 예. 2007년도에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 중국 네. 정보기관 사람들하고 올림픽 대비해서 소위 대테러 회의도 하고 그런 모임을 자주 가졌어요. 아 중국 청년들 나왔는데 테이블별로 국가가 다르거든요. 테이블별로 다른 언어를 쓰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어. 중국 청년들인데. 중국 청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스페인 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그다음 멕시코, 뭐 이렇게 그 스페니쉬 쓰는 에스파뇰 데는 하는 사람 딱 에스파뇰이 그냥 차나 막 세뇨르 해가면서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쪽에 일본 쪽 오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또 완전히 그 일본말, 니혼고도 혼돈이 그냥 그 자페니즈로 예. 그냥 이렇게 해서 해요. 예. 그리고 독일이나 저쪽에는 또 그 서구라파 언어로 하고 그 중동도 마찬가지야. 아랍어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능하냐고. 그랬더니 훈련을 시킨대. 그럼요. 아, 인구가 많은데 그건 엘리트 교육을 딱 그러니까, 꽂아서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걸 갖다 이제 모델로 삼으려면 그런 그 선진 국가들이 어떻게 정보기관을 활용하는지, 예? 그건 무슨 뭐 옛날처럼 뭐 유신사무관들 뭐 육사 나왔다고 뽑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유능한 애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키운다고 이스라엘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더 부연 하모님 말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얘기는 예? 나중에 예. 나중에 해주고 예. 중국 공산당 예. 얘기만. 그래서 활동,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계, 예. 학계, 예술계 다 침투돼 있죠. 다 와 있어. 예? 다 그러면 이거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정원에서. 가려내야죠. 국정원에서 무슨 뭐 국내 정보만 못하게 막았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 중국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다국적으로 와 있어요. 그렇죠. 예. 북한이 돈 쓸 때는요. 못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지. 대남 적화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물쓰듯이 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정원이 뭐 해야 돼? 이 방첩 기능. 예? 우리나라 이 고급 산업 기술을 훔쳐가는 거 막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와 문화 세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찾아놔야 돼.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만 먹고 예. 뭐 뒷값만 갔다 오는 건지 기가 막힌 거는 코로나 사태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9 to 6가 확실하게 지킨대. 아, 예? 아주 뭐 신의 직장이네. 아니 그러면 예? 우리 젊었을 때는 아침 6시 도착이야. 예. 사무실에요. 밤새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렇지. 선배님들 또 왜냐면 우리 시차가 있으니까 그럼요. 또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그게 다 미국하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아침 6시가 업무 시작이고 저녁에는 뭐 퇴근 시간 없어요. 10시가 될지 12시가 될지 아니면 뭐 다음날 새벽에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살아왔는데 아니 정보기관이 9 to 6로 지킨다는 거예요. 정보기관이 아니네. 그냥 그러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처럼 미국처럼 학창 시절부터 그 아주 용감하고 된 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뽑아서 아니 1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때요? 그 쓸데없이 몇천 명씩 밥을 왜 먹여? 아니 그리고 우리 이제 국력이 이제 네. 그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던 대한민국이 아니지 국력이 있어 돈이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양성할 수 있죠.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이 한 60조 정도 될 거예요. 60조에서요 1조만 딱 떼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그 정보기관에서 예.
저 대회에 나와 있는 그 북한 아이들 포서 파는데 얼마나 용이하겠어. 1조만 떼주면은 그 1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퇴직은 했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저 퇴직한 공작관들 규합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 다 아니, 포서 그 배울 수도 있어. 중국의 그 간첩 활동에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책 내용에 너무나 심오하고 방대해서 예. 한번 그 중에 한 부분 한 가지가 이제 그거에 내가 보다가 깜짝 보고 놀란 게 예. 당대회 연락 보면 중국 당의 최고란 말이에요. 예. 거기를 어떻게 그 한국 사람들이 매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중 이제 스파이로 만든 그래서 거. 이제 100%그 중국 당대회 연락부나 아니면 다른 데서 아니 그 친구가 근데 또 죽었대요. 그 한국이 협조해준 대가로. 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중국 정보기관 요원이에요. 예. 근데 내 친구가 그 한국의 사람들하고 협조다 죽었어. 예. 원수로 갚으려고 할까요? 선의를 베풀려고 할까요? 원수로 갚아야겠죠. 원수가 갚아야지. 예? 예. 피도 눈물도 없이 그때는 정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압박하고 들어올 때는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회유가 아니라 뭐 죽인다 이런 야, 식으로 나오. 너 애 여기 학교 다닌다며. 응? 어떻게 그렇지. 적당히 해가지고 내장 꺼내가지고 뭐 판매도 하고 좀 그렇게 해줄까? 그거 그건 겁나지. 겁나죠. 그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말 듣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 침투해서 미인계가 됐든 뇌물이 됐든 처음에는 뭐 선물 공세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뇌물 공세로 해가지고 딱 코에 걸어서 증거도 잡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시키는 대로 뭐 차이나타운 건설하자는 저 도지사에 중국하고 무슨 협력 무슨 정보 협력하자는 뭐 지자체 단체장에 뭐 그다음에 교수에 이런 것도 다 수상합니다 이거. 여기도 보면은 이 책에 그 이빈 대사라고 우리 한국의 대사라던 그분 이름도 나와 있어요. 네. 그 이빈 대사도 그 외교부 출신인데 네. 막 우리나라 외교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친하게 지내다 망가진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망가뜨리고 그 사람이 곤경에 처울했으면 뭐 답례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없겠지. 중국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다음에 학자들, 그다음에 종교계 유력 인사들, 수상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거기 가면요 식사 대접을 해요. 상다리 부러지게. 예. 식사 대접, 그다음에 돈도 뭐 식사 대접.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점을 배워와야 돼. 예. 예? 가가지고 그게 그 겉모습을 쓰고 뒤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장점이 많아요.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강대국 된 중국에도 보통 그 일반 국민들 또 뭐 학자들 중에는 뭐 예술인들도 망라해서 참 격조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돼야지. 예? 맨날 가서 뒤로 더듬선 놓고 예? 돈 받고서 또 미인계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거 진짜 곤란하다고. 그런 사람을 들 이제 중국의 간첩 활동에 넘어간 한국의 유력 인사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국정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좀 조직을 대개편해서 우리 최 공작가님 말씀대로 아주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CIA나 모사드 같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